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록포트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조르지오라고 합니다. 최근 캐나다와 미국 동부를 덮친 폭설 이야기에 저도 할 이야기가 있어 나왔어요. 저번에 미국 고속버스에서 벌어진 일처럼 폭설에 휘말리셨다가 살아남은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드라마틱한 사연을 보고서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했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르지오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저는 원래 뉴욕 브롱크스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는 가지 못했어요. 저희 가족은 저를 포함해서 6남 2녀의 대가족이었고 무척 똑똑한 막내 여동생 빼고 나머지는 공부에 더럽게 재능이 없어서요. 대학교는 꿈도 못 꾸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녀 행실이 그리 좋지 못했어요. 남들보다 주먹질이나 싸움도 잘하고 맷집도 좋아서 더욱 행실이 좋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걸 후회하고 반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죠. 하여간 저는 저희 가족의 골칫덩이였고 부모님조차 저를 포기해버렸지만 막내 여동생만큼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왕따를 당하던 막내 여동생을 길가에서 보고 왕따 시키던 연놈들을 엄청나게 패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게 엄청 고마움을 느꼈나 봅니다. 그 후로 막내 여동생은 제가 밖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집에서 부모님과 싸운 뒤 가출해버리면 먼저 연락을 하는 등 마음을 써주기 시작했죠. 저를 잡아주던 막내 여동생은 제가 결국 감옥에 갔을 때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 정신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오빠한테는 뜨거운 의리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주변의 나쁜 사람을 떼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있다고 해줬죠. 면회실에서 유리창 너머로 진심을 담아 조언해준 막내 여동생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후 저는 아예 제 연고지인 뉴욕 브롱크스를 떠나 캐나다 국경 근처에 있는 도시인 록포트에 제 거처를 잡았죠. 막내 여동생이 다니는 토론토 대학교에서 그리 크게 멀지 않은 데다가 너무 가깝지도 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택시 기사로 취업했어요. 경찰차를 피해 대포차를 타고 도주해본 경험을 살려보고 싶었죠. 택시 기사가 되면서 종종 근처 대도시인 버팔로나 국경 너머 토론토까지 태워달라는 직장인들이 꽤 있더군요. 특히 국경을 넘으면 추가 비용이 붙어서 열심히 손님을 받으면 꽤 수입이 짭짤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2시간, 길게는 4시간도 더 일하면서 예전에 낭비했던 제 시간을 만회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미국 폭설 및 강풍 경보가 있었던 날에도 저는 차를 끌고 거리로 나갔죠. 경쟁 택시는 없는데 차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번에야말로 돈을 아주 쓸어 담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작년의 동양인 승객분이 택시를 타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바로 태워드렸습니다. 어디로 가시냐고 했더니 손님은 토론토로 가달라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국경 넘는 손님이구나 하고 기분이 좋았죠. 저는 승객분에게 토론토로 가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오더군요. 자기는 한국에서 왔고 토론토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막내 동생이 있는데 막내 동생을 만날 시간이 지금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저도 토론토에 막내 여동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당신과 똑같이 막내 여동생을 가끔 보러 간다고 얘기하니 가끔이 아니라 이번이 막내 동생을 보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시더군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 더 캐물어보니 막내 동생이 아주 어렸을 적에 입양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자 선진국이지만 예전에는 식량조차 충분치 않은 수준으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 손님은 어린 시절 엄마의 부탁을 받고 직접 막내 동생을 타가소에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펑펑 울었다고 했죠. 그 조그맣던 손을 놓고 가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엄마가 지금 막내 동생을 보내지 않으면 온 가족이 굶어 죽는다고 하니 결국 막내 동생을 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집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군인이 되었고 생각보다 훨씬 신체 능력이 좋아서 특수작전사령부로 스카우트된 후 오랫동안 그곳에서 군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특수작전사령부라면 특전부사관으로서 일하셨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부끄러웠죠. 가난한 집구석이 싫어서 부모님에게 못되게 굴고 가족을 등졌었는데 이분은 피눈물이 나는 이별을 한 뒤 집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군인이 되어 주름이 얼굴을 덮을 때까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후 이렇게 막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어 수십 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는 것이니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라디오에서 이런 소리가 흘러나오더군요. 고속도로 운행 중이신 운전자분들께 잠시 긴급 재난 방송을 전달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가장 강력한 돌풍과 폭설이 동반되어 모든 대중교통 및 도시간 운행을 중단합니다. 현재 운행 중이신 운전자분들께서는 인근 휴게소에 정차한 뒤 이후 재난 방송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 이런 안내는 난생 처음이었어요. 방송 시작 전에도 눈빠른 택시 앞창이 깨지도록 샜지만 점점 더 바람이 세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휴게소 근처에서 택시가 멈춰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히터를 틀어서 차에 쌓인 눈을 녹이기에는 너무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죠. 그 한국인 승객분은 당황하지 않고 일단 핸들을 꺾어놓고 밀어서 갓길에 세워놓자고 하시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너무 당황한 터라 일단 한국인 승객분의 말씀을 듣고 차를 갓길에 밀어놓기로 했습니다. 돌풍이 많이 불 텐데 어찌저찌 갓길에 잘 대놓으셨군요. 생각보다 한국인 승객분의 힘이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차를 대놓는 건 한국인 승객분의 도움 덕에 꽤나 금방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휴게소까지 걸어가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웠죠. 사르르는 추위가 제 몸을 덮치는데 너무나 아팠습니다. 특전사 출신 한국인 승객분이 가야 하는 방향을 가르쳐주지 않거나 제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독려해주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섬뜩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하여간에 저희는 교차로가 있는 휴게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폭설은 하루 이틀이 넘도록 내려 주변에 보이는 세상을 전부 하얗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설차가 올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도로는 어찌저찌 제설차들이 대충 쓸고 지나갔지만 일단 표지판이나 간이 신호등 같은 것들은 전부 눈에 묻혀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눈을 치우고 택시를 출발시킬 준비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계속 밖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국인 승객분이 휴게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밖에 표지판들에 쌓인 눈하고 간이 신호등에 쌓인 눈을 치우러 가지 않겠냐고요. 일부 사람들은 어차피 소방관들이나 경찰들 그리고 주방위군이 와서 치워줄 거라며 괜히 힘 빼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도 그랬듯이 이 재난은 미국 동부 전체에 일어난 재앙이었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기 시작하면 신호등이나 표지판이 보이지 않아 심각한 교통체증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공무원들이 치워줄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재난 상황에 대처하느라 바쁠 테니까요. 대부분 그 한국인 승객분의 말을 듣고 표지판과 신호등에서 최대한 눈을 치웠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인 승객분을 데리고 토론토에 도착해 두 사람의 감격적인 상봉을 도울 수 있었죠. 만약 그 한국인 승객분이 없었다면 저는 큰 곤란에 빠졌을 겁니다. 지금 다시 또 감사함을 전하고 싶네요. 조르지오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폭설 이야기보다도 한국인 승객분의 과거 이야기와 재회하기까지 겪은 인생사가 더욱 마음에 와닿는 사연이었습니다. 역시 군인이셨어서 그런지 사람들의 안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 교차로에 눈을 치우는 걸 주도하는 장면도 굉장히 멋있었네요.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